제가 오늘 한 이야기 중에서 하나도 안 나온다. 그러면 국번 없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면접관들이 필수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 범주에서 면접 질문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버프입니다. 오늘도 우리 취준생 버프로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번에는 그 직장인 버프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영상 찍고 편집해 주시는 주인님께서 지금 면접 시즌인데 아무래도 지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핵심, 알짜배기 이걸 좀 공개를 해야 된다. 지금 면접 시즌이기 때문에 지원자들 많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을 좀 고민을 하다가 면접 전 점검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무엇을 평가를 반드시 할지,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들에서 절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면접 점검 최종 점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영상 꼭 들어주시고 준비하셔가지고 면접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선발과 관련된 설계를 할 때 큰 틀에서 딱 두 가지를 가지고 큰 틀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직무가 적합한지, 직무 적합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는 게 우리 조직에 들어왔을 때 조직에서 적합한지, 이 두 가지를 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분 자기소개는 이 두 개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1분 자기소개 준비하면 된다. 아니면 1분 자기소개 아니더라도 2분으로 이야기를 해도 할 수 있고 뭐 30초를 요청을 해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면접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가실 거니까 이 큰 틀에서 먼저 시작을 할게요. 직무 적합도라는 건 무엇을 평가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특정 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했을 텐데 그 특정 지원 분야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셨죠? 첫 번째로는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은 뭐 지식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들이 되겠죠. 첫 번째, 이 전문성은 보통 서류 전형 때나 필기 전형 때 보통 평가를 어느 정도 측정을 하고 갑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최종 점검을 하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느냐? 자, 이 질문들 반드시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지원 분야에서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쌓아왔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원 분야에서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노력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교육을 받았나요? 어떤 자격증을 땄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이 영역입니다. 근데 전문성이라는 이 역량은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여러분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전문성 확보 노력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과 유사하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기술 아니면 최신 기술 아니면 동향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문성과 관련된 최신 기술이나 동향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전문성 확보 노력과 그리고 앞으로 이 전문성이 어떻게 변화해 될지를 이해하고 있는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 같은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히 전문성을 확보를 했던 것들보다 앞으로 이 전문성이 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활발히 뭐 이용되고 있어, 개발되고 있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GPT 같은 경우를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GPT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 GPT를 활용한 사무행정의 그런 발달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경영 지원 업무를 했다고 봅시다. 경영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최신의 어떤 동향이나 기술이 쓰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GPT를 통해서 빠르게 지식을 습득을 하고 빅데이터로 쌓였던 많은 경험들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면접관께서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최근에 GPT 활용해가지고 기술을 써본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네, 저는 GPT를 활용해서 여기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를 썼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네, 큰일 납니다. 어쨌든 전문성과 전문성 확보 노력과 최신 기술에 대한 관심, 이게 직무적합도에서 첫 번째 이 영역에서 질문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유사하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문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성과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험적인 요건, 직무와 관련된 경험적 요건이라고 해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활용해 본 케이스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요.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성, 전 회사에서 성공적인 경험, 성공적인 프로젝트, 성공적인 일을 해본 경험이 있냐, 그게 어떤 일이었고 무엇이 힘들었고 어떻게 대처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이 직무적합도, 이 1번과 2번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조직적합도가 하나 남았습니다. 조직적합도, 조직에 들어왔을 때 적합한지. 조직은 A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원자는 B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좀 안 맞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저 지원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지원자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가서 적극적임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A 회사의 면접을 가서 저는 엄청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이유를 들고 사례를 들고 다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 이제 합격 전 대기입니다. 그리고 또 면접 기회가 생겨가지고 B 기업을 갔어요. B 기업을 가가지고 또 적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례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A 기업에서는 오, 적극적인 친구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B 기업은 이거 왜 이렇게 나대지?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B 기업과 나는 조직 부분에서 그런 적합도 수준이 다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조직 적합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직 적합도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지난 시청에 보면 면접을 대하는 태도 쪽에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게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면접에서는 이게 평가표에 무조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지원할 줄 모르니까 제가 이제 뭘 좀 찾아봤냐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도 우리가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책임감, 뭐 열정, 성실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전부 나열하면 한 50개, 많으면 한 60개까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대 기업의 인재상 1, 2, 3, 4, 5순위를 정하고 나면 거의 10개 안쪽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2023년도에는 1위가 책임의식이라고 나오네요. 그리고 2위가 도전정신, 3위가 소통협력, 4위가 창의성, 5위가 원칙신뢰, 6위가 전문성, 7위가 열정, 8위가 글로벌 역량, 9위가 실행력.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2개 이상은 무조건 면접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조직 적합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임의식이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책임의식과 관련된 그 경험, 내가 책임의식을 보여주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 이런 것들까지 표현을 해야만 책임의식을 보여줬던 행동이 면접관들한테 이제 표현이 될 테고 면접관들한테 좋은 소스를 주고 평가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이거 내용은 제가 어디에 써놓냐면 자기소개서 작성 원리에 써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떠한 행동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역량을 평가하는 근거거든요. 행동, 말한다, 행동한다, 생각한다, 느낀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역량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성과가 납니다. 성과라는 게 난다가 아니라 생깁니다. 성과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행동을 가지고 성과 평가를, 역량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 이 역량은 어디서 나오게 되면 이런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행동을 했는지 이 이면에 있는 이 원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도 표현했는데 우리 조직에서 좀 힘들어 보이는 동료, 나는 이제 내일을 끝내고 야근을 안 하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힘들어 보이는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도와줬다, 도와준 행동이 있죠. 근데 상황에서 보면 그냥 집에 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나 표정이 안 좋고 막 힘들고 울상을 짓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서 마침 내가 그때 퇴근을 하면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동료가 상황이 안 좋고 친구와 약속이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동료를 도와줬다. 그러면은 협력적인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상황적인 영역에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어떠한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고의 행동,
그냥 행동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가 여러분이 평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상 핵심 가치 영역이 이 조직 적합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의 경험에서 책임의식을 보여줬던 사례와 책임의식을 내가 발휘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전정신을 보여줬던 사례와 내가 그걸 도전하려고 했던 이유나 계기를 설명하는 거고, 소통과 협력이 3이니까 소통, 협력을 했던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소통을 해야 됐던 이유, 소통이 필요했던 그 상황과 협력이 필요했던 그 상황에서 내 생각까지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쉽게 이 영역은 무난하게 좋은 평가를 받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걸 물어볼 수 있을까요? 면접 최종 점검이니까 이거 하나 해봅시다. 직무 적합도, 조직 적합도 다음에 동기에 대한 적합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기 적합도.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요거 지원 동기. 네, 제일 잘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회사에도 이 직무가 있고 또 다른 회사에도 저 직무가 있는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라는 동기죠. 여러분이 여기서 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가 아니라 면접에 대한 날짜 통보를 받고 나서 그 기업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기업에 대한 매력, 이해, 그래서 나타나는 애정도를 표현해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딱 한 기업만 보고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딱 한 기업만 보고 지원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 떨어지면은 내년에 또 합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30%라고 하는데 내년에 20만 명이 나오고 내후년에 20만 명이 나오는데 30%가 퇴사를 했으니까 6만 명이 더해져가지고 내년에 경쟁해야 될 사람이 26만 명이 되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 군데 기업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기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는데, 적어도 면접에서 지원 동기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건 그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매력을 느꼈는지,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를 표현해 주는 게 지원 동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신입사원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 동기가 아니라 이 직무를 선택한 동기.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나왔다라고 합시다. 뭐 마케팅도 할 수 있고 뭐 컨설팅 쪽도 갈 수 있고 사무행정으로도 갈 수 있는데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합시다. 마케팅을 지원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못한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얘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나?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기 답을 못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직무 선택 동기 같은 경우도 신입사원들은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경력사원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가 아니라 왜냐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퇴사 이유를 물어보겠죠.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기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좀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궁금한 거 주지 않으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다시 할게요. 오늘 면접 최종 점검, 여기에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질문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국번 없이 112에 신고하면 됩니다. 면접 평가라는 곳에서 질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 첫 번째로는 직무적합도. 직무적합도와 관련된 내용은 전문성을 보는 거고, 전문성은 우리 학교 교육과 관련된 거, 직업 교육과 관련된 거, 자격증, 지식, 기술에 대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건 경험적 요건. 경험적 요건이라고 해서 직무와 관련돼서 뭐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유사 경험이라든지 유사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전문성에서 하나 빠뜨렸네요. 전문성 확보 노력과 최신 기술이나 동향에 대한 이해나 관심, 이거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전문성에. 그 다음에 조직 적합도. 조직 적합도는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읽어드릴게요. 우리 회사의 인재상도 여기 한 2개 정도 포함이 되네요. 1위가 책임의식, 2위가 도전정신, 3위가 소통협력, 4위가 창의성, 5위가 원칙 신뢰, 6위가 전문성. 그래서 이거 준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기적합도라고 해서 지원동기. 지원동기는 기업에 대한 이해, 매력, 거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직무선택동기. 왜 지원한 직무를 관심을 가졌는지, 내가 그 직무를 왜 좋아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신입과는 달리 퇴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퇴사 이유는 무난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면접관에서 볼 때는 제가 제일 첫 번째 영상에서 퇴사가 잦은 사람 어떤가 이야기했는데, 퇴사가 너무 잦다라고 이야기했을 땐 퇴사 이유가 면접관한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무난하게 전 직장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경험을 계속 좀 찾고 있는 중이고 이제 기술을 숙련하기 위해서는 좀 오래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끊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 내용에서, 이 범주에서 면접 질문이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자고 한다면 그 회사가 퇴사자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본인의 성향과 맞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 야근이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이 면접 후기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 모아놨는데 그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다, 이 질문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영상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이 무엇을 평가하기 위해서 했던 질문인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해되셨죠? 많이 보내주세요. 저는 질문을 역으로 환산해서 무엇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알 정도로 이 영역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